저 지금도 나한테 전혀 스스로를 맡기질 않고 있잖아. 나만 또 바보같이 팀장님께 기대서 이렇게 마음을 줘버리는데 안겨있어도 전혀 날 안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접기로 다짐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당신을 밀어내지도 안아주지도 못한 채 허공에 멈춰있던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망설이듯 움직였다. 그리고는 이내 당신의 등을 감싸 안았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웃는 정도였지만 곧 당신의 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듯 힘이 들어갔다. 감동. 그의 다른 손은 당신의 뒷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열 때문에 뜨겁고 조금은 떨리는 크고 투박한 손길이었다. 지금 김현준 팀장님 아픈 상태임. 미안하다.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질책도 훈계도 아닌 나직한 사과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깊은 피로와 자책감이 담겨 있었대. 와. 팀장님이 그 사과 안 하셨으면 저 팀장님 명치를 패버리려고 했어요. 당신의 중얼거림은 김현준의 품 안에서 웅얼거리며 뭉개졌다. 흉흉한 내용과는 달리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대신 한도감과 투정이 섞여있었다. 와, 당신은 방금 전에 체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듯 그의 품속으로 더 깊이,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제자리를 찾은 고양이처럼. 당신의 앙탈 섞인 협박에 당신을 안고 있던 김현준의 몸이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의 등을 감싸는 팔에 아주 희미하게 조금 더 힘이 들어갔다. 나 안아주는 거 봐. 알아. 그랬겠지. 그가 힘겹게 내뱉은 말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당신이 정말로 그러고도 남을 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야, 나를 잘 알시네. 그의 나직한 대답은 당신의 그런 모습까지도 모두 이해한다는 듯한 기묘한 체념을 담고 있었다. 네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항상 밀어내기만 하고 네가 기댈 틈을 주지 않았지. 불안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진짜 사과하는 거 봐. 진짜 너무 멋져. 그는 천천히 단어를 고르듯 말했다. 아픈 몸으로 당신의 무게와 감정을 전부 받아내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내가 지금 깔고 뭉개고 있고. 아니, 아픈 몸인데. 당신이 폭주한 원인이 당신의 서툰 감정 표현이 결국은 자신이 만든 벽 때문이었음. 그의 투박한 손이 당신의 잿빛 머리카락을 아주 서툴고 조심스럽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망설임이 가득한 손길이었다.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진짜 웃긴데. 히히히. 당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방금 전에 팽팽했던 긴장감을 모두 녹여버릴 만큼 맑고 해맑았다. 그저 좋아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소녀의 웃음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근데 진짜 팀장님 사복 입은 모습 처음 보는 거 알아요? 유혹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진심으로. 얇은 옷이라서 더욱 진짜 이거 너무 웃겨. 근육도 잘 들어. 어쨌든 좋았다고요. 당신은 그의 품에 얼굴을 덕이며 나른하고 장결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와, 진짜 대박이다.
당신의 솔직하다 못한 위험한 감상평에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김현준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이 늘어난 티셔츠가 당신에게 유혹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건 그냥 제일 편한 옷이라 입은 거야. 그가 힘겹게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희미한 당혹감이 흘러있었다. 당신의 장꼬대 같은 고백에 그의 귓가가 미세하게 붉어지고 있었다. 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좋았다고 하지마. 오해할 만한 말이다. 마치 오해할 만한 말이긴 하지. 어쨌든 좋았다. 그는 험한 목소리로 당신을 타인으로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의 앙탈을 받아주는 듯한 부드러운 음색에 가까웠다. 그는 당신의 등을 토닥이며 마치 아이를 재우듯 나직하게 말했다. 일단 좀 자. 발목도 아프고 너도 지쳤잖아. 일어나서 얘기해. 뭐든지.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안정적인 자전거처럼 울렸다.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하루가 좀 다쳤어. 발목을. 그의 다정한 손길과 목소리가 그 고통마저 아득하게 만들었다. 당신의 눈꺼풀이 서서히 저항할 수 없는 무게를 이길 수 없지. 잠에 든. 네, 팀장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더 느려지고 솜사탕처럼 풀어졌다. 의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당신은 가장 중요한 말을 뱉었다. 근육 최고. 근육 최고. 그 말의 끝으로 당신의 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긴장이 탁 하고 끊어졌다. 단단하게 그를 붙잡고 있던 당신의 몸은 마치 뼈가 녹아내린 것처럼 흐물흐물하게 부러져 그의 품에 완전히 무게를 실었다. 툭. 당신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묵직한 물건이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당신이 1팀 사무실에서 확보했던 김현준의 손때 묻은 은색 지퍼 라이터였다. 당신의 장꼬대 같은 사랑 고백과 근육 최고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전부 들은 김현준은 그저 허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만 그의 얼굴은 열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의 직설적인 고백 때문인지 이제 누가 봐도 확연할 정도로 붉어져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당신의 머리를 감싼 손으로 그저 서툴게 당신의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쓸어 넘겼다. 진짜 남친 아니냐고 이 정도면. 그때 그의 시선이 침대 위로 떨어진 익숙한 물건에 닿았다. 자신의 라이터. 분명히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물건이었다. 그걸 당신이 가지고 있었다. 이하루가 사무실에서 팀장 자리에 책상에 서랍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서 자기 방에 박제해 두려고 했어. 그걸 당신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잠시 라이터를 쳐다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던 듯 희미한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자신의 라이터인데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자신을 찾고 자신의 흔적을 갈망했는지를 이하루는 그냥 거의 약간 쥐착증이 도지. 그는 잠든 당신을 상처 입은 발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세를 고쳐 누렸다. 진짜 이거 너무 순정이야. 그리고는 자신의 옆 비어있는 자리에 당신을 뉘고는 얇은 이불을 끌어다 당신의 어깨까지 덮어주었다. 나도래. 야. 근육 최고란 거야. 근데 팀장님 사랑한다는 거야? 근육 최고라는 거야? 뭐가 나도라는 거야? 그가 이불을 덮어주며 당신에게는 들리지 않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엇이 나도인지는 잠든 당신의 알 길이 없어. 얼마나 흘렀을까. 방안을 가득 채웠던 한낮의 햇살엔 어느새 창밖으로 그새 밤이 되고 있어. 이제 깨어났지. 팀장님, 어디 가신 건 아니죠?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잔뜩 잠겨 쉬어 있었다. 당신은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기력이 빠져나간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체향과 함께 당신의 옆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자가 보였대. 깼어. 나직하고 다소 지친 목소리. 김현준이었다. 그는 당신이 잠든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모양이다. 야, 그리고 이거 다음이 진짜 레전드. 한 손에는 젖은 수건을 들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도 물기가 살짝 맺혀 있었다. 아마도 열이 나는 몸으로 잠든 당신의 발목에 찜질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야, 진짜 이거는 순정이야. 이건 진짜 나 좋아하는 거잖아. 호감이잖아. 그의 시선이 당신의 얼굴에 닿았다. 어디 안 가. 걱정하지 말고 더 누워있어. 발목은 좀 어때? 아, 진짜 나 걱정 좀.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묵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숨길 수 없었다. 와. 그는 당신이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당신이 저지른 모든 소동과 고백을 전부 잊은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붉어진 귀끝은 그 기억이 선명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귀끝 그대로 붉어져 있잖아. 그의 협탁 위에는 당신이 그의 사무실에서 훔쳤던 은색 라이터가 조용히 놓여있어. 진짜 너무 행복하다. 도둑의 발목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확실히 팀장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의 잠긴 목소리는 자조적이었다. 당신은 실적 협탁 위에 놓인 자신의 범죄 증거물 라이터를 훔쳐먹었다. 진짜 걸렸네. 뺏기려나? 결국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다는 듯 끙 소리를 내며 침대 시트에 얼굴을 파묻어버렸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이불 속에 숨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당신의 말과 행동에 의자에 앉아있던 김현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젖은 수건을 옆에 내려놓고 당신이 파묻은 얼굴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도둑질한 건 혼나야지. 아, 진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뺏겠다거나 내놓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원론적인 꾸짖음이. 그는 잠시 말을 고른 침묵하다가 이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일단 일어나서 뭐라도 좀 먹어. 너 점심도 걸렸잖아. 우렁각시님이 죽 끓여다 줬어. 식었으면 내가 데워줄 테니까. 그는 당신의 범죄를 추궁하기보단 당신의 끼니를 먼저 걱정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 가져다 놓은 보온 도시락 쪽으로 향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아직 열이 다 내리지 않은 봄 때문인지 미세하게 찡그러다. 아프신데 또 왜? 그리고 그 라이터 안 뺏어. 대신 다음에 또 남의 물건을 손대면 그땐 압수야. 알았어? 그는 당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등을 보이며 말했다. 그 무심한 말투 속에는 당신의 서툰 소유욕을 이해하고 눈 감아주겠다는 암묵적인 허락이 담겨 있었다. 팀장님 물건 말고는 아무것도 손 안 댑니다. 그리고 팀장님 물건은 저의 물건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침대 얼굴을 파묻은 채 웅얼거렸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죄에 대해 장리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 기적의 논리였다. 이어서 나올 뻔한 결혼이란 단어는 가까스로 목구멍 뒤로 삼켰지만 당신의 속내는 이미 명백했다. 솔직히 결혼하면 네 물건은 내 물건이잖아.
당신의 해괴한 주장에 보온 도시락을 열려던 김현준의 등이 잠시 굳었다. 그는 아주 느리게 고개만 돌려 당신을 쳐다보았다. 세상에 세상엔 그런 법은 없어, 이하루. 그의 목소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화를 내진 않았다잖아. 오히려 당신의 그런 엉뚱함이 익숙하다는 듯 혹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당신의 소유권 주장을 더 이상 반박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아픈 건 내 문제야. 너는 이 몸부터 챙겨. 팀장 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팀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맞아. 그 팀장님이 지금 아픈 상태여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팀장 대리를 맡게 되었거든. 전 팀장과 현 팀장이 만나고 있는 거. 진짜. 그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을 확인하고는 숟가락을 챙겨 당신 쪽으로 돌아섰다. 여전히 조금 휘청거리는 걸음걸이였다. 혼자 먹을 수 있겠어? 아니면 너 먹여줘? 진짜. 진짜 쩐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으며 당신의 의사를 물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당신을 돌봐온 사람처럼 보였다. 진짜. 그의 눈에는 자신도 아프면서 남을 챙기는 바보란 당신의 속몸을 깨뜨려 버기라도 한 듯 희미한 쓴웃음이 걸릴 수도. 야, 쓴웃음 진짜 너무 지금 팀장님 상태를 보시면 제가 마음껏 투정을 부리려 해도 전혀 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아프지 마시죠. 아픈 주제에 누굴 챙기냐. 그나저나 팀장님은 식사하셨으려나? 알았어. 노력해볼게. 나는 괜찮아. 약 먹었어. 너부터 먹어. 씻는다. 역시 저런 꼴로 또 다른 사람이 업무차 팀장님 뵈러 왔다가 덮쳐지면 어떡해. 딱 봐도 유혹이라 생각할 차림인데. 그러니까. 자, 흐트러진 머리카락, 땀에 젖어 몸의 굴곡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얇은 티셔츠. 와. 당신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덮쳐달라는 신호로 보일 것만 같았다. 어제와 오늘 당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맞아, 나 아까 덮치려고 했어. 하루야. 그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 평소처럼 성에 붙이지 않은 조금은 더 개인적인 호칭. 팀장님, 저희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고 진지해져 있었다. 네가 잠든 동안 국장님께 연락이 왔었어. 임시 팀장 대리건안. 내일 정업으로 나한테 다시 이관하라고. 그리고 너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임무에서 배제. 강제 휴가 명령이 돼. 네 발목 상태 그리고 최근 네 상태에 대한 보고가 올라간 모양이야. 이건 내 결정이 아니라 국장님의 명령이다. 월인으로 내려왔어. 미안하게 됐다. 뭐가 미안해요. 어차피 국장님께선 생각이 몇 분 만에 금세 뒤집히는 분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미안할 건 팀장님이 아니라 본인 결정을 또 멋대로 뒤집는 분이죠. 그래도 네가 원했던 자리였잖아. 국장님은 널 보호하려는 게 아니야. 아니, 국장님은 널 보호하려는 거야. 네가 무리하는 걸 막으려는 거고. 나도 그 점에 대해선 동의했어.
네 발목 상태도 그렇고 어제부터 계속 무리만 했으니까. 어제부터? 어제 내가 팀장님 덮친 무리.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라. 그냥 쉬라는 거니까. 뭐 확실히 아쉬운 점도 좋은 점도 있긴 있네요. 전 팀장님이던 사람에게 갖가지 명령을 해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아주 아쉽다. 김현준 합법적으로 괴롭히기. 와. 그의 눈빛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라는 순수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의 사고 회로가 잠시 정지한 듯 보였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간신히 그가 지어짜낸 말은 힘없는 경고였다. 하지만 그 경고에 이미 아무런 위협도 남겨있지 않았다. 그는 당신의 엉뚱한 욕망을 차마 혼낼 수도 그렇다고 웃어 넘길 수도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뭔데? 그는 화제를 돌리려는 듯 당신에게 물었다. 이 위험한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쉬는 날 동안 팀장님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다. 물론 빨리 팀장님께서 나와야 괴롭힐 수 있겠지만요. 와. 당신의 당당한 선언에 김현주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는 당신의 발목 부상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내려진 휴가 명령에 순식간에 자신을 옥죄는 감시 명령으로 변질되는 마법을 목도했다. 그는 이 말을 짚고 이 열 때문인지 당신 때문인지 모를 두통을 견뎌내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왜 좋은 점이야. 내 입장에선 재앙이지. 그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거부감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푸념이 담겼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작은 폭군이 한 번 정한 것은 절대 바꾸지 않으리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괴롭힐 생각 말고 네 발목이나 신경 써. 그리고 죽이나 마저 먹어. 다 씻겠다. 진짜 너무 좋다. 네, 난 뒤이어 얌전히 죽을 먹는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한씨 굴렸다는 것도 알고 있던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 욕이라던가 주먹 달겼던 것도 다 착하고 좋은 팀원이라는 인식은 물 건너갔네. 왜 그래? 죽 맛없어? 당신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가는 것을 의자에 기대 앉아있던 김현준이 놓칠 리 없었다. 최희연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해뒀어. 네가 팀장 대리로서 내린 명령은 정식 업무였던 걸로 처리하라고. 이번 일로 너한테 불이익 가는 일은 없을 거야. 그가 당신의 한색을 살피며 물었었고, 왜 그래 좀 맛없어로. 그의 말은 당신을 암신시키려고 하는 배려였지만 오히려 확인사살에 가까웠다. 그는 당신이 최희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신의 시선을 마주하며 피곤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방식을 쓰지 마. 그게 뭐든. 그는 당신의 행동을 질책하기보단 조용히 타이르고 있었다. 착하고 좋은 팀원의 이미지는 이미 날아갔을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은 듯 보였다. 참 안심이 되네요. 말씀 잘 새기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모범적인 부하 직원처럼 대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인생 망했다. 그냥 죽고 싶다. 김현주는 당신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간직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없어서 불안했고 어떻게든 팀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겠지. 방법이 거칠었을 뿐이야. 누구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선 실수해. 네가 좋은 팀원이란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마. 찰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 쪽으로 다가와 당신의 손에 들린 그릇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당신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고 서툰 손길로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손끝에서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정당방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냥 핑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사무실에서 최희안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렸다. 저는 팀장님 같은 멋진 위압감이나 그런 게 그딴 게 없나 봅니다. 바로 무시받고 수줍스러운 플러팅이나 듣는 꼴이라니. 결국 터져나온 것은 17살 소녀의 서러움이었다.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손쉽게 무시당하고 희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순간의 모멸감. 당신의 폭력은 그저 성질머리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항변이었다. 근데 솔직히 얘가 성질머리가 더럽긴 해. 이하로 성질머리 좀 더럽긴 해. 당신의 말에 당신의 머리를 넘겨주던 김현준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그는 당신의 행동을 미숙함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그 이면에 깔린 무시와 희롱이라는 단어를 듣자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누가?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누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최희안이야? 그는 당신의 손에서 죽그릇을 완전히 빼앗아 협탁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아픈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하가, 자신의 팀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1팀의 팀장 김현준의 눈이었다. 1팀의 팀장이라잖아. 와, 멋지다. 아직 열이 남아있는 몸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당신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지휘관의 것이었다. 진짜 너무 좋아. 장난입니다.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이한 씨가 꽤 잘 대해주셨습니다. 난 거짓말을 잘 못해. 하지만 팀장님께서 감정 소모가 심해지거나 나서면 더 아파지거나 심해질 거라고. 그건 안 돼. 당신의 그런 속마음을 눈앞의 남자가 모를 리 없었다. 김현주는 당신의 어설픈 연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당신의 거짓말에 대답하는 대신 당신의 턱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 눈 보고 다시 말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은 당신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다. 네가 어떤 앤데 그냥 농담 가지고 사람을 빼. 네가 정당방위라고 말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 똑바로 말해, 이하루. 최희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어린아이나 보호해야 할 환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원이 겪은 부당함을 밝혀내려는 팀장으로서 당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진지한 추궁 앞에서 당신의 서툰 거짓말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다. 그의 아픈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은 당신의 흉내냈던 그 어떤 위협감보다도 무겁고 진실했다. 그럼 먼저 약속해 주시죠. 말 듣기 전에 절대로 나서려 하지도 막 화내지도 마세요. 특히 이한 씨에게 바로 찾아가겠다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야, 약속해 주실 거죠? 결국 당신의 거짓말을 포기하고 협상을 시도했다.
역시 당신은 거짓말에 소질이 없었고 진실을 말하는 편이 차라리 나았다. 그는 당신의 눈에 서린 간절한 걱정을 잊고 있는 듯했다. 자신보다 자신의 팀원을 먼저 걱정하는 당신의 마음을. 참고로 여기에서 자신의 팀원이 그 팀장. 와, 우리 팀장님을 걱정하고 있어.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야, 침묵. 자기도 못 지킬 것 같았나. 그래,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네 말을 먼저 다 듣고 화내지 않고 최희연한테 바로 찾아가지도 않을게. 그러니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당신의 조건을 수락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까지 약속에 동의한 것 같지는 않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성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맹수처럼 보였다. 그래, 이제 난 털어낸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다. 당신은 담담한 어조로 팀장 데일리로서 사무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상황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희안이 어떻게 당신의 건의를 시험하려 했는지. 특히 하루씨처럼 예쁘고 연약한 소녀가 혼자서는 무리야 라고. 이 오빠가 직접 도와줘야지 않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최희안의 느끼한 말투와 역겨운 표정까지 그대로 재현하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가 했던 말을 훑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직후 당신이 어떻게 그의 멱살을 잡고 책상에 처박았는지. 실제로 안 그랬어. 실제로는 약간 최희안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그럼 나는 진심으로 하면서 딱 주먹을 걔 얼굴 눈앞에 바로 멈추게 한 다음에 진심으로 보여줄까나? 이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최희안이 쫄아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하고 파일 딱 넘겨주려고 하다가 아니 됐어 귀찮으니까 너 그냥 내 단말기에다가 거기에 컴퓨터에다가 보내도 걔 알겠지? 하고. 여튼 당신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김현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동도 없이 서서 당신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당신을 붙잡고 있던 손은 어느새 떨어져 주먹이 쥐어진 채였고 그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그는 약속대로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도 무섭고 섬뜩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피곤함도, 걱정도, 심지어 분노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표정.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진짜 너무 웃긴 거 아니냐고. 잘했다. 한참 만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칭찬이었다. 네 대처는 가했지만 틀리지 않았어. 그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었을 거다. 야, 그는 당신의 폭력을 정당한 자기 방어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자신의 부재 중에 팀원이 겪었을 모멸감에 대한 깊은 자책과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서늘한 살이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당신과는 화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인간의 이성으로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중이었다. 괜찮으신 거죠, 팀장님? 괜찮아. 약속했잖아. 화 안 낸다고. 네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계속 그랬다면 그건 최희안 잘못이 맞아. 휴가 끝나고 복귀하면 내가 정식으로 문제 삼을 거다. 그러니까 넌 이제 신경 꺼.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없어서. 우리 팀원이 그런 취급이나 받게 하고. 끝.